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 특강이라는 주제 하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특강이라는 주제에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강이라 그러면 이제 정규 수업이 아닌 수업을 우리가 특강이라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업을 여러 가지 목적의 형태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특강의 형태가 진행됩니다. 자, 이 수업은요, 어떤 수업이냐니까. 자, 제가 지금, 등기법에서요, 공시법에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는데 제가 제일 계획하는 거는요. 등기법에서 4개 주제, 4개 주제, 그리고 지적법에서 3개 주제, 7개 주제. 이 7개 주제는요. 어려워하는 파트, 그 파트를 제가 완전히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는데 오늘은요. 정리할 때 내용은요.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기본적인 내용 아닌 깊은 내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나온다고 우리가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너무 얇게 기본적인 내용만 준비해놨다가 못 맞추면 헛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찍었다면 내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이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기출문제 분석까지 다 끝낼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나온 문제들, 여기에 공개된 주제는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할 겁니다. 다 정리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관한 얘기, 문제 형태까지 보니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을 거야 아마. 수업 진행 이해가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지금 첫 번째 자원 주제가 판결입니다. 판결은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 판결은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행 판결 이게 제일 자주 나와요.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를 먼저 보는데요. 이행 판결은 이런 겁니다. 여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 갑인 상태에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다면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할 사건이죠. 공동 신청할 사건에 대해서 의무자가 이행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돈 주면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달라 그러니까 갑이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갑이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권리자입니다. 권리자가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유권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유권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매매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소유권, 이 갑에게 소유권의 존재가 인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행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 이행 판결의 개념은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행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이행 판결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행 판결을 받았는데 이 이행 판결은 왜 받았을까?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이행 판결 받았을까? 아니면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이행 판결 받았을까? 이행 판결은요,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판결받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요, 매매를 함으로써 이전 등기는요, 매매를 함으로써 형성된 것이지 판결을 받지 않아도 이전 등기할 이유는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판결을 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판결을 받느냐니까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판결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 판결은 무엇이라 그러느냐니까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자격 부여 판결이라 그럽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이라 그래요. 이 이행 판결의 개념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행 판결을 소유권 이전하는 판결 이렇게 판결의 개념을 잘못 잡아버리면요. 거기 내용이 다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말은 단독 신청 자격할 수 있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자격을 부여했다는 얘기지 소유자가 너가 을이 소유자다 이 얘기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독 신청 자격을 부여받았으니까 이 자격에 따라서 실제로 단독으로 등기했습니다.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넘어왔습니까? 넘었죠. 그러면 이행 판결에 따른 물권 변동한 시점은요. 등기한 때, 이행한 때 물권 변동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일은 자격을 부여했다는 얘기지 실제로 소유권은 등기해야 넘어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 넘어오는데 등기를 합니다. 누구가? 그러면 여기서 자격은 누구한테 부여했느냐 말입니다. 이 자격은 을이라는 성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한 거예요.
성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했단 말입니다. 즉 단독 신청은 성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한 것이지 패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어리성소했다면 갑이 패소했겠죠. 이 사람 패소했습니다. 자, 패소했는데 만약에 성소한 자가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때 패소한 자가 상대방의 성소 판결 이거 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패소한 자는 단독으로 못합니다. 성소한 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소한 자가 단독으로 등기했습니다. 무슨 등기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까요? 어려운 사람은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등기를 굳이 이전 등기한 이유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오는 겁니다. 판결 때문에 소유권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매매했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무엇이 되느냐? 법률행위, 법률행위, 원의 일자는 법률행위 일자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등기 원인인데,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버리세요. 계약 이렇게 해버리세요. 원래 계약으로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단독행위, 합동행위도 있습니다. 근데 설마 단독행위, 합동행위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시험 문제 안 물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 법률행위 등기원은 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기원은 계약이다. 자, 그러면은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는요. 자, 요 세 개가 이행 판결에 관한 독자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너스 하나 더 봐볼게요. 자, 어려운 사람이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해놨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자, 갑이 신축한 거예요. 자, 신축한 상태에서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 상태에서 갑이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미등기인 상태에서 갑이 팔았다 그러면은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 해가지고 이전 등기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보존 등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는 건 고사하고 보존 등기도 안 하고 있었다. 그때 어뢰란 사람이 이행을 성소 판결 받았을 때는 앞으로 맞바로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 못합니다. 그때는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 해야 되죠, 그죠? 갑 앞으로. 그러니까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 어뢰라는 사람 성소한 자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대비합니다. 그러면은 어뢰라는 사람은 성소한 자죠. 성소한 자가 갑 앞으로 갑 명의로 보존 등기 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성소 패소하죠. 패소. 그럼 패소한 자 명의. 패소한 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대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한 자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이제 보존 등기 대비했습니다. 등기부 개설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래 이행 판결 받았을 때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맞겠지만은 미등기였을 때는 대비하여 보존 등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 기본적인 판결 자체에 관한 얘기는 여기 다인데요. 자, 여러분 자료에서 자, 그 판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림 해설 볼게요. 자, 그림 해설 1번 판결의 그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 자체라서 의사 진술로 봅니다. 이 사람의 단독 등기 신청행위로 본단 말입니다. 판결 자체로. 그럼 이 판결과 이 사람 의사를 대신해버리니까 결국 이 어려운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세 번째 줄. 자, 그 확정 판결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일 때는 그 확정 시기를 묻지 않고 판결에 따라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민법에서 이거 나올 겁니다.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그런데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또는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시기를 묻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등기 신청은요. 자,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만으로 한다. 권리자 의무자 사람은 안 따집니다. 성소한 자만이 단독을 하는 거예요. 성소한 자. 자, 그 다음에 의무자는요. 의무자는 권리자가 가지거나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원고 가지는 적극적으로 등기 청구하여 성소 판결에만 가능하고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받고 등기 신청하지 않을 때 의무자 즉 패소한 자 이 사람이 자기 패소한 자가 상대방의 성소 판결에 따라 단독 신청할 수 없다. 즉 패소한 자는 상대방의 성소 판결과자 안 된다. 성소한 자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권리자냐 의무자냐 관계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인지 관계없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의 지위는 성소한 자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요, 형성 판결의 경우 성소, 패소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형성 판결할 때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자,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방법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성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은 대위 소송의 제기된 사실을 아는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그 대위 소송 사실을 아는 채무자, 성소하지 않았지만 채무자도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입니다. 이게 여기에 관한 얘기가 보기문에 가까운 번씩 등장해요.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은 뭐가 문제냐니까 거기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방법으로 제3채무자 인본말이에요. 이게 그 단어 자체가 헷갈립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서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을 배우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자, 을하고 병하고 매매했습니다. 자, 현재 소유권은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자, 이 갑에서 결국 병으로 관한 방법으로서 을이 빠지기로 합의를 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을이 빠지기로 3자 간의 합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비하여 최초 양도인에게 중간자 LO의 등기를 대비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 채권자 대비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 여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가령 이런 거예요. 자, 요거를 좀 더 그릴게요. 자, 지위가 문제가 됩니다. 지위가.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을과 병이 있습니다. 자, 매매를 했습니다. 자, 등기부는 현재 이 상태에 가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은 이런 겁니다. 자, 1번 소유권 보존. 자,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했죠. 자, 갑에서 갑의 소유권 이것이 을에게 넘어와야 됩니다. 자, 넘어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죠. 자,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 의무자하고 이 사람 권리자 이 사람 둘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 공동 신청하면 소유권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넘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얘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얘가 등기 신청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겠죠. 청구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면은요, 이 병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 자, 채권자입니다. 자, 반면에 을이라는 사람은요, 채무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 이 을이라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요 신청권 요구를 대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합니다. 요 신청권을 대위한단 말입니다. 자, 이게 대위 신청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소에 출석하는 사람은요. 자, 출석한 사람은 누구냐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출석해가 등기를 공동으로 하는 게 맞죠, 그죠? 자,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맞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신해서 갑에서 등기하러 갑시다라고 하니까, 이 갑이, 그러면 갑이 뭐라고 했냐니까, 너한테 못 넘겨줘,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공동으로 할 사건을 공동으로 안 해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해주려고 그럴 때,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을 상대로.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채권자가 을이라는 사람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 넘기기 위해서 소송 제기합니다. 이 채권자가 소송 제기했을 때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 그런 거예요. 대위 소송입니다.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자, 이 병이라는 사람 승소했습니다. 자, 병이 승소를 했습니다. 얘가 승소했습니다. 승소라면은 이 병이라는 사람 승소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 신청합니다. 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등기를?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단독 신청하겠죠. 그럼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갑에서 을로 넘어오는 소유권 이전, 을 요렇게 넘어오는 등기를 병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에 따라서 요 등기를 단독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단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란 사람이 단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때, 등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이 어리라는 사람은 성소했습니까? 이 어리라는 사람은 성소한 거 아니죠. 이 어리라는 사람은 성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성소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자신으로 등기 넘어오는 겁니까? 자신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신 앞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 어리라는 사람이 이 대비 소송 제기된 사실을 안다면 을도 이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비해서 이 갑을 상대로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성소 판결에 따른 등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하고 있을 때 이 어리라는 사람, 이 소송 제기된 사실을 아는 어리라는 사람이 이 병을 대신해서 등기를 단독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 요게 채권자 대위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을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겁니다. 어차피 을 앞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설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다 보면 딱 걸리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에서 3번의 첫 번째 줄 중단부 보시면 제3채무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제3채무자는요, 자, 이겁니다. 자, 이 을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한 등기 절차에서는 권리자 의무자입니다만은 요 매매란 것에서 지위를 부여하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매매를 했으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죠.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니까 역시 이 사람 갑하고의 관계에서는 채권자입니다. 반면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과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등기 절차에서는 권리자 지위, 갑과의 관계에서는 채무자 지위, 병과의 관계에서는 채무자 지위, 갑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자 지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과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병과의 관계에서 보자 말입니다. 병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 을은 갑에 대한 채무자죠. 갑에 대한 채무자죠. 병에 대한 채무자죠. 병에 대한 채무자입니다. 병에 대한 채무자인데 이 을의 채무자는 다시 갑이죠.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무자의 채무자가 됩니다. 갑은 병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을과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이 을은 병한테 다시 채무자잖아요. 그럼 갑은 병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니까 그 병과의 관계에서는 제3채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자 병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성소 판결을 받은 경우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은 대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안 채무자에게 된 미침으로 자, 그 채무자 누구? 을에게 된 미침으로 이 대위 소송 제기될 사실을 아는 채무자 이 사람도 성소 판결을 받진 않았죠. 채무자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되겠습니까? 됐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도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성소 판결을 받은 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그 소송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도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원인과 원인 일자, 원인 정서에 관한 얘기는 여기 다 있는 얘기고요. 자, 그래 첨부서면 등기필 정보, 토지거래 허가서, 이해관계 성락서 문제인데, 자, 일단은요, 자, 등기필 정보는요, 일단 판결은 진정성이 보장된 겁니다. 진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원래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소한 의무자가 직접 신청한다면 두 번째 줄 성소한 의무자가 판결에 따라 직접 신청한다. 의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등기필 정보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자, 일단은 판결이면요, 원래, 자, 토지거래 허가 받는 조건이 있는 조건이에요. 자, 국토법 118조입니다, 아마. 자, 국토법 118조에서 소유권과 지상권 두 권리에 대해서 설정, 이전,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그리고 예약. 요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 네 가지 행위가 유상의 계약으로 인한 때 유상의 계약으로 인한 때는 허가받아 오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허가서 첨부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물건에 관한 이런 변동이 유상의 계약이 아니라 판결입니다. 자, 판결이라면요.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판결이라면. 그런데 판결이라 하더라도 자, 이런 물건에 관한 변동 유형 중에서 특히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라면 허가서 첨부하세요.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5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죠. 자,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이라면 계약이면 당연히 첨부하죠. 판결에도 첨부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이면 계약이든 판결이든 무조건 첨부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돼버립니다.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면 계약이든 판결이든 무조건 첨부한다. 자, 그것이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 이해관계 성락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해관계 성락서 이게 좀 내용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은 당사자 간의 판결일 뿐이므로 이해관계에 대한 성락서는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문제입니다. 자, 판결에 미치는 효력의 범위인데, 자, 이거는요, 공동 신청할 사건에 이제 판결을 받아 단독을 합니다. 판결을 받아 단독을 할 때 이해관계 성락서 적어주느냐, 안 적어주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 여기는요, 정상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먼저 공동 신청할 사건부터 먼저 하나 예를 들고 들어갈게요. 자, 이건 지우고. 당사자 간의 문제와 이해관계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공동 신청할 사건을 가령요. 자, 우리가 이 사례가 이제 말소 등기에서 잘 나와요. 그럼 말소 등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요. 공동 신청할 사건입니다. 자, 공동 신청한다면은 권리자가 있을 것이고, 자, 의무자가 있겠죠. 그죠? 의무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소 등기 할 때에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의 성락서 첨부하세요. 자, 이 사람의 성락서 첨부하란 말입니다. 자, 성락서 첨부하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자,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 등기하러 갑시다라고 해야 되고 얘한테 가서 성락서 적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권리자가 이해관계인한테 성락서 받아가지고 의무자 데리고 이제 등기소 같이 가서 말소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정상적인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같이 갑시다 라고 하니까 이 의무자가 싫어 이러는 거예요. 안 해줘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겠죠. 단독으로 신청할 때 이 성락서 첨부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첨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판결이란 것은 이 판결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판결입니까?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의무자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일 뿐이지 이 판결이 이해관계인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의무자에 대한 효력을 미칠 뿐이고 이해관계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할 때 이해관계 성락서는 첨부해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판결은 당사자 간의 판결일 뿐이지 이해관계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말입니다. 됐죠? 그럼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때 이해관계 성락서는 첨부해야 됩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와 이해관계 문제는 별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를 그 정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말소 등기 절차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반대로 해볼게요. 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법입니다. 자, 말소 등기는 원래 공동으로 하죠. 그죠? 공동. 자, 권리자하고 의무자입니다.
공동으로 할 때, 자, 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공동으로 하면서 얘 성낙서 첨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낙서 첨부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번에는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등기하러 갑시다 라고 합니다. 자, 권리자 이게 권리자가 등기하러 갑시다 그랬습니다. 갑은 네 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해관계인 얘가 성낙서를 안 적어주려고 그래요. 얘한테 성낙서 적어주세요. 성낙서 안 적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낙서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이 성낙서를 대신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판결은 누구에 대한 판결?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결이죠. 그럼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할 때 이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판결을 받았을 때 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에 대한 판결일 뿐이지 의무자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이해관계 성낙서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즉 당사자 간의 문제하고 공동 단독의 문제하고 이해관계 성낙서 첨부 여부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관계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당사자 간의 판결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거예요. 당사자 간의 문제와 이해관계의 문제는 별개다 말입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와 이해관계 문제는 별개다 말입니다. 이해관계인 판결이니까 이해관계에 대한 판결일 뿐이지 단독으로 등기하기 위한 판결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단독으로 하는 판결일 뿐이지 이해관계에 대한 판결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성낙서에 관한 판결을 받았다. 그 등기는 당연히 공동으로 해야 되고 단독으로 신청해 판결을 받았다. 이해관계 성낙서는 별도로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 문제와 이해관계 문제 별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뢰에 관한 얘기는 거기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가, 자, 우리 시험에는요, 어떻게 출제가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제일 마지막 관련 기출문항입니다. 자, 관련 기출문항인데요. 하나입니다. OX일 거예요. OX죠. OX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관련 기출문항입니다. 자, 1번. 자, 등기 원인을, 자, 기출문항을요, 제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놨냐니까, 난이도요, 자,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설명해놨습니다. 순서 편성해놨습니다. 자,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집행력 있는 판결입니다. 자, 판결인 경우 의무자에 대한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자, 등기필 정보 제출을 물었죠. 자, 그럼 판결입니다. 판결에 대해 필 정보 제출할까 말까 이 문제는 진정성이 보장됐잖아. 제출 안 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의무자가 신청한다면 제출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판결입니다. 의무자 신청하는 게 있습니까? 신청인은 누구예요? 신청인은 없죠.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등기필 정보가 의무자 거란 얘기지 신청인이 제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틀렸죠. 의무자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겁니다. 자, 판결의 이유 중에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이행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증명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행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입니다. 소유권 증명한 자라 하더라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왜? 어떻게? 요 보존 등기는 대비해서 보존 등기하죠. 대비. 여기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기 명의로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명의로 그러면 안 됩니다. 패소한 피고 명의로 합니다. 누구 명의로 하느냐는 언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한다 그러면 틀려요. 패소한 피고 명의로 보존 등기 됩니다. 보존 등기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판결서가 원인 정서인 경우 검인받아야 된다라고 되는데요. 자, 우리가 검인받는 조건은 어떤 조건에 검인받느냐니까. 자, 검인받는 조건은요, 이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플러스 계약일 때 검인받는 겁니다. 자, 등기 원인이 계약일 때 검인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결입니다. 자, 여기서의 판결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말이 없는 이상은 무조건 이행 판결을 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그런 말 없으면 무조건 이행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행 판결에서의 등기원리는 뭡니까? 이행 판결의 등기원리는 판결 아니죠. 법률 행위였잖아요. 계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형식이 판결문일 뿐이지 등기원리는요. 등기원리는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이니까 검인 받아야 됩니다. 여기 판결서 그 뒤에 계약이 원인이라는 게 숨어 있는 겁니다. 요게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행 판결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승소했다는 조건에 주어진다면 승소했다는 조건에 주어진다면 권리자냐 의무자냐 그런 건 안 따지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죠. 자, 승소는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 첨부한다. 자, 등기 신청입니다. 자, 등기 신청 누구? 의무자가 신청한다는 조건 주어졌죠. 판결이잖아요. 판결은 주자에서 의무자가 신청한다는 조건 주어졌습니다. 첨부한다. 요거는 맞지. 1번에서는 의무자가 신청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 보기 4번. 판결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확정으로 물권 변동 일어난다. 이행 판결이죠. 자, 이행 판결은요. 물권 변동, 권리 변동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 등기 한때이지 판결의 확정으로 그러면 안 되죠. 등기해야 물권 변동하죠. 이행 판결은.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물권 변동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의무자도 그 판결에 따라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패소한 의무자, 패소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성 판결, 즉 공유물 분류한 판결이라는 말이 주어지면은 패소한 자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말이 없으면은 승소한 자만 해야지 패소한 자는 못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 관계없이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자,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나 확정 판결, 이 판결이 이행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이죠. 자, 이행 판결이라면 자, 판결의 확정 시기가 관계없이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 말소 신청하는 경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자, 여기서 자,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합니다. 자, 말소 등기입니다. 자, 말소 신청은 공동단독, 원래는 공동으로 할 사건이죠. 근데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하겠죠. 그럼 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합니다. 자, 단독으로 하는 이 판결은 당사자 간의 판결입니까? 공동으로 할 사건. 공동으로 할 사건에 대해서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의 판결을 받았죠. 당사자 간의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해관계 승낙서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죠. 첨부해야 되죠. 틀렸죠. 당사자 간의 문제와 이해관계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원인 무효 이미 판명된 보존 등기에서 등기원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틀렸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의 재산권에 관한 얘기입니까? 자,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형사 판결 아닙니다. 민사입니다. 형사와 민사의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다. 민사. 그리고 인신의 구속. 교도소에 집어넣는 겁니다. 인신의 구속에 관한 판결이다. 인신의 구속. 그 사람 교도소에 집어넣을까 말까 이거는 형사. 재산권에 관한 거는 민사. 자,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얘기가 민사 판결이 됩니다. 자, 그럼 민사 판결에서 자, 무효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보존 등기 무효라고 판명됐다 칠게요. 자, 민사라 하더라도 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등기는요.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등기원의 직권으로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단독 신청하는 것이지 직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승소했다는 조건 하에서는 권리자든 의무자이든 안 따져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판결 주문에 원인 일자의 기재가 없으면 그 신청서의 송달이를 원인 일자로 한다. 자, 우리가 판결에 이전 등기할 때에 판결에 이전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이 판결은 형성 이행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행 판결입니다. 자, 이행 판결의 등기 원인은 뭡니까? 계약. 원인 일자는 계약 일자. 그럼 그 판결 주문의 원인 일자입니다. 이 원인 일자는요. 자, 계약한 날짜 법률행위 일자입니다. 법률행위 일자. 자, 법률행위 일자가 기재가 있으면 이 날짜를 적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재가 없단 말입니다. 법률행위한 날짜가 판결문에 안 나타나면은 판결의 송달일을 원인 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일을 원인 일자로 합니다. 판결의 선고일을 원인 일자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역대 판결에 관한 얘기 문제에 나온 거 중복되는 거 빼고 다 지금 보는 겁니다. 판결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의 경과. 자, 판결을 받았습니까? 자, 이 이행 판결 받았죠? 그럼 확정 시기 묻지 않고 등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지. 없다. 거짓말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 등기 필 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판결입니다. 자, 판결에 의해서 등기할 때 등기 필 정보 제출할까 말까 이거 물었네요. 자, 판결에 따라 등기 신청할 때는 원칙은 제출하지 않는다. 단 의무자가 신청한다면 제출한다죠. 자, 의무자가 신청합니까? 권리자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의무자가 신청하는 조건 없죠. 그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자, 판결에 의한 가등기 신청 시 판결 정보가 확정 정명을 첨부한다. 자,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이게 가등기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 등기를 할 때는 확정되어야 됩니다. 확정 판결 이해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판결이 들어가야 되고 그 판결은 확정되어야 됩니다. 등기는 이행 행위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야 등기하는 겁니다. 맞죠?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그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단도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단도로 하는 판결이죠. 공동신청을 요구하는 등기라 하더라도 공동신청을 사건에서 자, 상대방의 일방,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게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1번 내용에서 제1번의 개념 의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상태에서 갑과 을이 병을 상대로 자,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을병 소유권 이전 등기 했습니다. 자, 근데 갑이 을과 병. 자, 갑이 이 사람이 을과 병.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여기 소유권만 했단 말입니다.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등기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판결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 확정 판결에 따라서 명의 등기 말소 신청할 때는 을을 대비해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채권자 대비 신청에 관한 얘기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을 때 소유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갑에서 을로 넘어오는 소유권 등기 있죠. 요 등기를 병이 대의합니다. 이 사람이 대비해가지고 을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넘어가면 되죠. 이게 채권자 대비였잖아요. 그죠? 반대로 갈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자, 을이라는 사람하고 을하고 병하고 매매라는 상태의 소유권이 여기가 있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을과 병 사이의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병에서 을로 먼저 소유권 돌아야 되죠. 소유권 돌아야 됩니다. 자, 소유권 복귀하려면 요거 말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병의 말소 등기. 요 병의 말소 등기는 을이 했어야 되죠. 을이 했어야 되죠. 을이 안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판결을 받아서 요 말소 등기를 대비할 수 있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넘어가는 것도 대위되고 말소대가 돌아오는 것도 대위되고 이러면 돼요. 넘어갈 때도 대위할 수 있고 말소에서 돌아올 때도 대위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 따른 자, 넘어가는 것 돌아오는 것 다 대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채권자 대위 소송입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그 채무자가 소송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 승소는 누가 했어요? 채권자 얘가 있죠?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얘는 승소했습니까? 승소하지는 않았죠. 승소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신 앞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자신 앞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 채무자도 단도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대비 소송이었잖아요. 문제 다 풀립니까? 요게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행 판결. 그 이행 판결에 관한 문제에서 이 정도 문제 풀어놓으면요, 저 더 이상 나올 문제 없을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행 판결을 제가 성상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이게 이해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과 확인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형성 판결 이거는요. 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형성 판결은요. 그런데 묻는 거는 간단해요. 근데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러냐 정상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해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요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은요 정상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형성 판결인데요. 형성 판결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형성 판결 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 무조건 이걸 생각하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것만 생각하세요. 원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말고 사회행위 취소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등등등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단 말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걸 하나로 이게 시험 나온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형성 판결인데 형성 판결은 무조건 이 판결을 생각합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인데 자, 이건 현재 이 상태입니다. 자, 공유인 토지입니다. 갑과 을이 2분의 1씩 자,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럼 등기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자, 등기된 상태에서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토지 갈라서자. 자르자. 우리 나누자. 갈라서자 그랬습니다. 자르자라고 했을 때 갑이 알았어. 그러면 둘이 합의해서 분할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갑이 싫어 이런 거예요. 갑이 싫어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나 법원에 갈 거야.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요. 이 두 사람 간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고 그리고 이 토지가 현물 분할이 가능한지 판단해봅니다. 그래서 현물 분할이 가능하고 그리고 불분할 특약이 없다는 조건에 주어지면은 자, 이 두 사람은 잘라라라고 분할한다. 분할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분할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의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죠? 자, 승소했습니다. 승소 판결에 나왔을 때 이 판결문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토지는요. 갑과 을이 분할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위치를 특정합니다. 자, 위치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좌측, 우측, 동쪽, 서쪽 그리고 번호 매길 수도 있습니다. 1번 토지, 2번 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을 좌측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좌측 얼마는 갑의 소유, 우측 얼마는 을의 소유 이렇게 위치를 특정한다. 여기서 바로 물권 변동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위치를 특정함으로써 자, 확정 판결 위치 특정함으로써 물권 변동 일어난다. 위치 특정하는 거는 판결이 확정된 자잖아요. 그럼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때 물권 변동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형성 판결의 특징은 첫 번째, 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확정 시. 저 무슨 말이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물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만 등기부 손대했습니까? 등기부 손대지 않았잖아요. 등기 안 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권 변동 일어난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확정됨으로써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등기부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는 등기부는 이 상태인데 실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좌측과 우측입니다. 좌측, 자, 요 토지하고 자, 요 토지 색깔이 다릅니다. 요 토지.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자, 일단은요.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분할 전에 소유자는 같아야 돼요. 분할 전에 소유자는 같아야 됩니다. 같게 만든 다음에 이 토지가 갑과 댁에서는요. 을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갑이 단독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을 토지의 댁에서는요. 갑의 지분이 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을이 단독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물권 변동 일어나는 과정을 등기는 하지 않았죠. 이 판결이 확정된과 동시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판결이 확정된과 동시에 이렇게 된다. 즉, 이 과정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일어났다고 보지만은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권 변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을의 지분 갑에게 넘어갔죠. 지분 이전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갑의 지분 을에게 넘어갔죠. 지분 이전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물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확정된과 동시에. 등기는 안 했잖아요. 이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하는데 그러면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한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는 있죠. 한다면 무슨 등기할 것이냐? 그러면 이 물권 변동 일어난 지분 이전 등기 이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분 이전 등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일단은요. 요 등기부는요. 부동산이 요 상태일 때 등기부였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려면 부동산에 2개 돼야 되죠. 그 등기부 2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 개설했습니다. 자, 등기부 개설해서 자, 이거는 갑과 되고 이거는 을과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갑과 돼야 되고 이거는 을과 되는 등기부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갑과 되고 이게 을과 되는 등기부 모습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을과 되려면 갑의 지분 을에게 넘어가야 되죠. 요게 을과 되려면은 요 등기부 을거 되려면 갑의 지분이 을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의 지분이 을에게 넘어갑니다. 자, 갑의 지분이 을에게 넘어갑니다. 을에게 넘어가는 이 판결에 따른 등기는 누가? 을 앞으로 넘어가는 건 을이 하겠죠. 자, 을이라는 사람은 성소, 패소, 성소한 자가 단독을 하는 겁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겼으니까 성소한 자가 지 앞으로 넘기는 단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소 판결을 받아 단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갑과 돼야 되죠. 갑과 되려면 을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가야 되죠. 자, 을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갑니다. 을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갑니다. 갑에게 넘어가는 요 등기는 누가 해줄까요? 자, 성소한 자가 하는 게 맞잖아, 그죠? 성소한 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을이 성소했죠. 을이라는 사람이 자, 갑한테 가게끔 하는 지 지분을 을에게 넘겨주는 거, 갑에게 넘겨주는 거, 이걸 을이 해줄까요? 안 해줘요. 미워서 안 해줘요. 미워서 안 해줍니다. 을이라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갑이 엄청 미울까요? 밉겠지. 어차피 분할할 거 안 하려고 버티는 바람에 소송 비용 날아갔잖아, 지금. 말 잘 들었으면 소송 비용 안 날아갔을 것을 말 안 들어가지고 비용 날아갔죠. 성질 나잖아요. 꼴도 보기 싫잖아, 그죠? 그럼 지 앞으로 넘기는 거 지가 성소 판결을 받아 단독하지만은 이 을이라는 사람의 성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성소한 자지만 갑 앞으로 넘기는 건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럼 안 해주면 누가 해야 됩니까? 갑이 해야 되죠. 갑은 성소 패소한 자죠. 패소한 자는 원래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 등기를 하려면 지도 성소 판결 받아야 되죠. 패소한 자는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패소한 자는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끝까지 밀어붙여버리면 이 갑은 패소해서는 못합니다. 하려면 그러면 다시 지도 성소 판결 받아야 됩니까? 성소 판결 받아야 되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서 다시 성소 판결 받으러 갑니다. 가봤자 안 받아줘 이거. 일사부재리에 걸리는 거죠. 한 번 잘라줬잖아, 그죠? 한 번 자른 판결은 다시 일사부재리에 걸려버리니까 다시 이 을이라는 사람은 성소 판결을 못 받아요. 그래 버리면은 을이라는 사람 패소한 자라서 못한다. 성소 판결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을은 또 성소 판결 받았지만 안 해준다. 그러면 이 등기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성소한 자가 단독을 하는 게 맞겠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어쩔 수 없이 예배주로 패소한 자가 단독을 할 수 있도록 예배를 봐줍니다. 그러니까 형성 판결을 받았을 때 원래 성소한 자가 단독을 하는 게 맞지만 패소한 자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예외 현실 때문에 사망 때문에 예외적으로 패소한 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을 받았을 때 성소한 자와 패소한 자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개수 늘어나잖아, 그죠? 보존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존 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판결에 관한 얘기, 형성 판결에 관한 얘기 다 합니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한다. 등기를 한다면 승소, 패소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할 수도 있다. 요게 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공유물 분할되는 과정이 요 과정이 공유물 분할되는 과정이다. 요것도 한번 좀 받으세요. 요거 받으면 민법에서 돈 많이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자료 보시면은요, 그림 밑에 그림 해설돼 있죠, 그죠? 자, 그림 해설에 1번, 2번, 3번, 3번에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됐을 겁니다. 그 1번, 2번, 3번이 요겁니다. 요거고. 그리고 4번은 공유물 분할 효과입니다. 분할 효과, 그거는요,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분할 전에 소유자는 동일하다. 요 얘기입니다. 동일. 자, 그리고 자, 공유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기에서는 분할 후에 지분 이전한다. 지분 이전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분 이전입니다. 지분 이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표 공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자, 그리고 공유물 분할은 권리 등기라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지분 이전, 지분이 소유권의 일부죠. 소유권 일부잖아요. 소유권 일부 이전입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이다. 일부라 하더라도 어쨌든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검인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공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화살표, 자, 등기필 정보 첨부해야 됩니다. 공동이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자가 의무자죠. 의무자니까 인감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절차이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절차이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지분에 관한 얘기 나온대요. 지분에 관한 얘기. 자, 그 지분, 이거는요, 저당권에 관한 얘기가 저당권의 모든 지분에 다 효력 미친다. 이게 민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민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에 설정된 상태에서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자, 저당권에 설정된 상태에 공유물을 분할하면 갑의 지분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요 저당권은 여기도 효력 미치고 여기도 효력 미친다. 모두에 효력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공유물 분할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 지금까지 문제 출제된 거 볼게요. 자, 형성 판결은 등기한 때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합니까? 아니죠. 이건 이행 판결일 때 등기한 데 물권 변동하고, 자,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고, 형성 판결하면 등기 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 물권 변동합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 이전한다. 요건 맞죠. 공유물 분할 판결, 여기 형성 판결이잖아. 형성 판결이니까 확정된 때. 자, 공유물 분할의 경우도 검인 받아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일부라도 소유권 이전이니까 검인 받아야 되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면, 자, 원고입니다. 원고 이 사람은 승소, 패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겼으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피고는 승소, 패소, 패.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 모두 다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자, 공유물 분할 판결 받았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라면 지분 이전 효과 나옵니까? 자, 지분 이전 해야 되죠. 자, 지분 이전은 원래는 공동단독 공도로 해야 되는데 판결을 받았으니까 권리자 이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에 관한 정상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확인 판결에 관한 얘기 됩니다. 자, 판결에 관한 얘기면 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자, 확인 판결이 제일 쉬워요. 이거는. 자, 확인 판결이 제일 쉬운데요. 자, 확인 판결은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요. 자, 현재 자, 등기부에 자, 대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럼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대장은 이렇게 돼 있다. 뭔 얘기인가? 대장 잘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을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혼자 가서 소송이 안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요. 대장 3명이 이를 상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법원에, 가베란 사람이 법원에 가서 자, 판결 소송 제기합니다. 자, 이건 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A도 지 나름대로 지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법원에서 이 토지가 갑의 소유, 갑의 소유 이미 확인되면은 자, 이 부동산은 갑 소유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에게 성소의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확인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얘기지. 자, 이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갑에게 소유권을 발생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왜? 이미 갑에게 진작에 소유권을 발생했고 이걸 확인한 것이지 소유권 발생하는 건 아니다. 물권 변동 일어난다, 내려난다?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물권 변동을 확인했을 뿐이지 새로운 물권 변동 없죠. 새로운 물권 변동 없는 판결이니까 물권 변동 없는 등기하겠죠. 보존 등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한 이유는 이 A가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등기를 안 해놨을 때, 즉 미등기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미등기일 때, 미안합니다. 미등기이니까 여기에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합니다. 자, 여기 일단 미등기라면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한다. 이런 매치시키고, 자, 여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자, 우리가 방금 확인 판결을 받을 때 판결의 상대방은 대상사 명의인이라 그랬죠. 원칙의 대상사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확인 판결은. 그런데 만약에 대상사 명의인이 불명이다. 못 찾겠단 말입니다. 불명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부동산이 토지입니다.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건물이라면 정정한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소유권의 출발점부터 다시 출발하자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이렇게 합니다. 자, 토지는 국가, 건물은 정정한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여보세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토지일 때의 얘기지 건물일 때는 이거는 안 되더라. 토지일 때의 얘기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등기니까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 A라는 사람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된 토지인 경우라면은 확인 판결을 받아봤자 보존 등기 못합니다. 왜?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 하나이 됩니다. 1부동산 1등기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 등이 된 상태라면요. 이때는요. 갑이 법원에 확인 판결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이걸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 승소 판결 받습니다. 자, 이 승소 판결, 즉 보존 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겠죠. 말소하라는 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행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말소 등기 하겠죠. 그죠? 날립니다. 말소했습니다. 그럼 말소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 없어졌죠? 미등기 됐죠? 그럼 미등기 된 다음에 등기부 말소해서 등기부 폐지시켰습니다. 미등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판결을 가지고 다시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판결, 이 보존 등기 말소 명하는 이 판결 받아가지고는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해야 되는 이유는 등기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등기였습니다. 미등기였다면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뼈대가 미등기라면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하겠지만 등기된 부동산이었다면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등기된 부동산은 확인 판결 받으면 안 됩니다.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이행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사례와 같이 등기된 부동산은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행 판결할 때 설명했을 겁니다. 미등기라 하더라도 그때 미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았을 때 미등기라면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대위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존 등기하는 판결이 여기와 같이 확인 판결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보존 등기 말소 판결 있죠. 미등기 부동산 이전 등기 판결 있죠. 조금 전에 형성 판결 하나 있었죠. 그런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확인 판결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그 밑에 그림 해설요. 그림 해설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했던 얘기들을 다 거의 말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관한 얘기, 확인 판결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지 볼게요. 문제 나와 있는 출제된 형태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자, 첫 번째, 자, 당해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인의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판결을 받아서 보존등기 하죠. 그죠? 자, 보존등기 합니다. 자, 보존등기 하는데 보존등기 말소 판결을 받아서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까?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 판결, 먼저 현재 등기부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요 보존등기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요 보존등기가 갑의 보존등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보존등기는 A로 보존등기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 살아서 그러면 이 A 보존등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존등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으니까 이 A 보존등기 말소해서 판결 받아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맞죠?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거 없다. 국가를 상대는 거는 토지에 되지 건물은 안 된다.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정리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증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미등기니까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맞죠?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로서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제공해야 된다. 자, 보존등기입니까? 보존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은 없다. 등기 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입니다. 보존등기할 때는 법률행위 없습니다.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한다.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한다. 확인 판결. 자, 소유권 증명 판결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한 자가 보존등기 합니다. 보존등기 하는데 이 판결은 확인 판결입니까? 아니지. 확인 판결뿐만 아니라 형성 판결도 있었고 판결 그리고 이행 판결도 있잖아요. 형성, 이행, 확인 판결 다 보존등기 할 수 있잖아요. 확인 판결에 의한다.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확인 판결뿐만 아니라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등기 할 수는 있지만 그 보존등기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만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틀렸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게 확인 판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결에 관한 얘기가 지금 1시간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관한 얘기 1시간 설명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판결 이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판결한 얘기가 보기 문항이 대충 한 30개 가량 될 겁니다. 아마. 보기 문항이 지금까지 나온 것이 중복되는 거 다 빼면은요. 거기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판결에 관한 얘기 설명은요. 오늘 주제 하나 했는데 지금 하는 주제는요. 10번째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고 보고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정리 과정입니다. 기초적인 얘기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강입니다. 특강이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안다가 보고 출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구분 건물에 관한 주제를 잡겠습니다.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